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진행된 4년 만의 대동제, 다들 뜨겁게 즐기셨나요? 대동제를 맞아 준비했던 채널 PNU의 사진 공모전, 채널 PNU 대동하다는 대동제가 끝난 하루 뒤인 20일, 오늘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축제, 청춘, 일상회복 중 한 가지 키워드를 골라 특색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채널 PNU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의 치안 수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대학 정혜진 행정학 교수의 주도로 학생들이 교내외 치안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한 건데요. 이러한 시도는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전국 최초의 치안 리빙랩 세미나 현장을 신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사회관에서 우리 대학의 체감 치안 수준과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대학 행정학과 정혜진 교수와 부경대 사회복지학 전공 오영삼 교수, 허원빈 교수, 그리고 우리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4차례 걸쳐 진행한 치안 리빙랩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리빙랩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 가운데 하나로 시민이 삶 속에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활동을 뜻합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시민의 치안 수요에 따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치안 리빙랩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것이라 밝혀 주목받았는데, 이보다 앞서 우리 대학 정혜진 교수가 치안 리빙랩을 주도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치안 리빙랩은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 교내외 치안 수준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교내 시큐리티 폴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인지도를 지적했습니다. 시큐리티 폴은 비상벨, 적외선 CCTV, 경광등 기능이 종합된 보안 장치입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면 보안회사 S1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카메라 녹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큐리티 폴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A씨는 포토보이스 활동을 하면서 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교내 화장실 비상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대두됐습니다. 우리 대학 화장실에 칸마다 설치된 비상벨의 경우 위급시 누르면 출동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지인이 화장실 비상벨을 실수로 눌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다. 일시적인 고장일 수 있지만 위기시 비상벨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내외 CCTV와 가로등이 적어서 밤에 캠퍼스가 어둡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치안 리빙랩 팀은 시큐리티 폴의 실효성 및 인지도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홀로그램 디자인의 시큐리티 폴 제작도 논의 중입니다. PBS 뉴스 신지영입니다. 중간고사 이후 많은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되었죠. 캠퍼스는 활기를 띠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마냥 웃을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대면 수업 통보로 진퇴양난에 빠진 학생들을 김성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우리 대학 재학생 A씨.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안내된 원격 수업으로만 수강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학기가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발 대면 수업을 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A씨는 부산과 경북을 매주 3시간씩 오가거나 캠퍼스 인근 자취방을 급하게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A씨는 채널 PNU와의 인터뷰에서 일부러 혼합 수업도 피해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강생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대면으로 전환되니 너무 막막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1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존 혼합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원격 수업의 경우 대면으로 전환 시 반드시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원거리 통학, 건강 등의 부득이한 상황에는 병행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과 달리 일부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면 전환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B씨는 원격 강의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에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일정이 꼬이게 됐다며 난감함을 표했습니다. 우리 대학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일방적인 대면 수업 전환에 불만을 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이 대면되면 시간표상 밥을 못 먹는다. 왕복 3시간 통학해서 원격 수업만 신청했는데 난감하다 등의 혼란스러운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논의 중인 대책은 없다며 교육정책국에서 수업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민원이 들어온다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단한 의견 수렴 하나 없는 일방적 대면 통보로 그 부담은 학생들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PUBS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에 치우고 가지 않은 배달 음식이 쌓여 있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요. 비슷한 일이 또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색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일 우리 대학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아니 캠퍼스에 이게 뭐냐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음악관 앞 길가에 일회용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돌틈 사이에도 쓰레기가 잔뜩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캠퍼스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쓰레기를 길가에 버려둔 겁니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지 3시간 뒤 음악학과 학생 A씨가 1시간 동안 맨손으로 음식물을 치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결국 음식을 먹은이가 아닌 다른 학생이 쓰레기를 치운 것입니다. A씨는 처음에는 쓰레기가 많고 처리하기 까다로워 막막했지만 우선 가만히 둘 수 없어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학생들은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다만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재학생인지 외부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 B씨는 요즘 학내에 예전만큼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지는 않다. 또한 학생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고 간혹 등산객들이나 외부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교 내에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우리 학교 경제통상관 벤치 위에도 중국집 음식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재학생 중 한 명이 쪽팔려서 치우고 왔다고 글을 올려 화제가 됐었습니다. 해당 글은 언론과 커뮤니티에도 보도되어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학내에 배달 음식물을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쓰레기 투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캠퍼스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PBS 뉴스 신지영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제76주년 개교기념식 및 제19회 자랑스러운 부산대 인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교 76주년을 맞아 부산대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교심을 고취하고 개교 의미를 되새기며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총장 및 전임 총장, 총동문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우리 대학을 빛낸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으로는 기계공학부 81학번 조주환 동문과 경영학과 82학번 안감찬 동문이 선정되었습니다. 채널 PNU는 건강한 캠퍼스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미디어에 대한 부산대 학생과 교직원의 관심을 고취하며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 중대형 언론인 육성을 지향합니다. 새날을 여는 효원의 소리, 채널 PNU의 새로운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5월 두 번째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